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일화를 말씀드리면 좀 근무를 짧게 하는 학원 있죠. 내가 애들을 책임지고 1년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반 애들 선택권이 없는 학원, 그런 학원에서 수업할 때 이제 근사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공식 홈페이지만 올리던 근사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도 첫 번째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항상 이제 그들이 문제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혹해가지고 이제 따라 쓰다가 하필 수능 날 망하는 사람들. 제가 그게 두려워서 늘 유튜브에 안 올렸던 거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뭐다? 잘 쓰면 된다. 네, 잘 쓰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성형적 상상 근사 하면서 동그라미 3번 여각을 이용한 근사까지 왔죠. 지금부터는 근사가 안 먹히는 경우, 근사가 안 먹히는 경우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요거 하러 왔어요. 근사가 안 먹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쓰세요.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냐면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일단 마이너스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가 나오면 의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예전에 성형적 근사 때 한번 한 적 있어요. 그 왜 기억나시죠? 최저차항이 사라지는 경우예요. 이거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이죠. 성형적 근사할 때 이미 한 적 있어요. 자,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세타 세제곱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이때 보시면은 왜 우리가 지지난 시간 때 이런 거 했었죠. 매크로닌 급수 전개를 하다 보면은 이 탄젠트랑 사인을 내가 다항함수 전개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필기를 보세요. 필기를. 나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그 필기를 봐봐. 성형적 근사에 의하면은 탄젠트와 사인이 다항함수 전개식 바뀔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도 초반에 세타로 출발하고 그 다음 세제곱, 그쵸? 사인 세타가 세타 빼기 6분의 1의 세타의 세제곱 플러스 120분의 1의 세타의 5제곱, 요렇게 요런 느낌이었고,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됐어요? 세타 플러스 3분의 1의 세타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분의 2의 세타의 5제곱, 이랬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제가 또 이거 미분을 하기 싫어서 그래요. 매크로닌 급수 전개하기 싫어서. 매크로닌 급수 이게 세제곱이라는 건 3번 미분하라는 얘기거든. 3번 지금 탄젠트 미분 3번 하기 싫어. 맞아요? 3분의 1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최저차항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면서 이제 더 이상의 최저차는 3차항이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최저차항이 사라지는 경우는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또 뭐다? 리미트 또 하나 더 해드렸죠? 세타의 세제곱분의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사인 세타가 세타로 시작하니까 그게 지워져 가지고 뭐가 되었다? 최저차항이 사라지는 경우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가 이제 근사가 안 먹히는 경우다. 세타 빼기 세타 지워지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최저차항이 사라지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문제 하나를 좀 보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제목을 일단 쓰고 시작할까? 자, 일단 이 두 번째는요, 이따가 공개할게요.
여러분 지금 쓰지 마세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주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는 워낙 많이 알려진 거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외워버려요. 제가 해드렸죠. 요거는 2분의 1 세타 세제곱, 요거는 6분의 1 세타 세제곱,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잘 안 내요.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그래서 보통 애들이 이제 근사가 안 먹힌다 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상황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내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문제 하나를 지금 좀 풀고 갈게요. 여러분 거기 뒤에 문제를 보시면 8번 문제를 보세요. 8번. 이미 여러분이 다 과제로 하신 거예요. 네. 이미 다 과제로 하신 건데 2020년 6월 평가원 가형 28번 요거거든요. 당시에 요거 어떻게 풀었어요? 기억하시죠? F 빼기 G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때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직접적으로 FG를 구하지 말고 이 넓이를 구하고 이 넓이를 구해서 오렌지 색깔에서 보라색을 빼버리면은 가운데 있는 얘가 공통 부분으로 빠지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게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숙제를 하셨던 그 문항이에요. 당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정석적으로 풀어드렸잖아요. 그 왜 그러냐, 마지막에 지금 질문이 뭐죠? 질문이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세타 세제곱분의 F 세타 빼기 G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마이너스 나오면 일단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오면 일단 조심해주면서 의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F 세타 빼기 G 세타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오렌지에서 보라를 빼서 구하라 그랬었거든요. 요거를 지금 제가 근사를 써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갑니다. 전체 길이가 2인데 여기 중점이니까 요 길이가 1이죠 지금. 여기 1이에요.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건데, 요 길이는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요 호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반지름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 보시면 이게 1이니까 이 길이는 1 사인 세타잖아요. 그쵸? 1 사인 세타니까 그냥 세타로 쓸게요. 그러면 이 길이가 세타면 요 길이도 뭐가 돼요? 그냥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F 세타 어떻게 되시죠? 2분의 1의 두 변각 끼인각. 끼인각 찾으시면 되고요. G 세타도 2분의 1의 두 변각 끼인각. 그쵸? 우리는 뭘 찾으면 된다? 각을 찾으면 되는 거다. 출발해 볼게요. 요게 지금 직각이죠? 그러면 이 각이 몇 도죠? 합해서 9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럼 난 뭐는 알 수 있다? 이 각을 알 수 있죠. 이 각이 뭐예요? 합해서 180이 돼야 되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따라서 G세타는 뭐냐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그냥 팍 못하죠. 왜냐면 얘가 지금 근사를 못 쳐요. 이 상태에서. 그냥 90으로 가서 1이네 이렇게 치려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얘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일단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써봐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물론 얘가 그냥 1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두세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 각을 구해야 되죠. 이 각을 구해야 되죠.
이 각을 구하려면 결국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요 각을 알아야 돼요. 저 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크게 보세요. 요렇게 보시면 어때요? 요렇게 보시면 이등변 사각형이죠. 이게 1이고 이게 1인 거니까 뭐랑 각이 같아야 돼요. 이쪽에 있는 이 각이랑 이쪽에 있는 요 큰 각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이 큰 각 같아야 돼요. 근데가 세타니까 파이 빼기 세타를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를 하나 둘이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되죠. 요렇게. 그러면 요 각도 뭐가 돼야 돼요? 요 각이 똑같이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돼요. 그런데 요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 그랬으니까 내가 원하는 요 각은 어떻게 돼요? 요 각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에서 작은 걸 빼면 되죠. 전체에서 작은 걸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봐요. 여기서 얘를 빼면 2분의 파이는 지워지고 여기서 얘를 빼면 풀돼서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돼요. 요렇게. 됐죠?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돼요. 근데 뭐 큰 지장은 없어. 어쨌든 우리는 이걸로 구할 거니까. 우린 얘를 구할 건데 아까 여기는 이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 그랬으니까 얘랑 합하면 180이 돼야 되죠? 180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쓰시면 돼요?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 2분의 파이 얘랑 더하면 지워지고 180 이렇게. 그럼 여기 뭐라 쓰면 돼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제 좀 위험하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어차피 0으로 가요. 사인 90은 1이에요 해버리잖아요. 결국 F랑 G 같아지죠. 그러면 여기 분자가 0이 돼버려요. 분자가 0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사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는 그런 의미에서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계산 좀 해볼게요. 요거 뭐냐면은 요게 각배란 때리면 코사인이죠. 그러면 2분의 1의 세타에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2분의 1 세타에다가 이것도 각배란 때려주면은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F 세타 빼기 G 세타를 해보시면요. F 세타 빼기 G 세타를 해보시면은 2분의 1 세타에다가 괄로 묶어서 뭐가 돼요? 코사인 2분의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십니다.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1로 보내고 얘를 1로 보내면 그냥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근사가 안 막힌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뭐 마이너스 나오면 그냥 쓰지 마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아예 정석적으로 풀어라. 실제로 이것도 정석으로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연습 처음 시킬 때 정석으로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석이 어렵진 않으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정석을 써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딱 해놓고 여기까지 딱 해놓고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는 지금 근사가 안 먹히는 경우가 어떤지를 보고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가 나오면 의심하고 조심하라 그랬고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최저차항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를 바로 1로 사용했을 때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코사인 세타 있으면 얘 그냥 1로 그냥 써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왜 우리가 이 길이가 A다, 이게 세타다. 원래는 이 길이 그냥 뭐로 써버려요? A로 써버리죠. 그리고 이 둘은 같아진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의 개념은 원래 얘가 A 코사인 세타인데 어차피 얘가 1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 구조가 없을 때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생기면 이게 왜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어떤 A가 있어요. 플러스 어떤 식이 쭉 있어. 어떤 식들이 쭉 있어. 식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뒤에 요 길이를 구하래. 요 길이를 빼래. 뺐는데 얘는 이미 0으로 가는 상태예요. 0으로 수렴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얘가 알고 봤더니 그냥 요 길이가 되어서 A다라고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A조차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A조차 다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눈 크게 뜨봐.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엄청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잘 봐봐. 잘 봐. 내가 근데 만약에 얘를 그냥 바로 A로 보내지 말고 원래 그냥 코사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랑 얘랑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버리죠. 원래 이렇게 있는 거를 내가 함부로 1로 확 사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1이다라고 봐버리면은 그냥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다 몰살돼 버리는 거예요. 몰살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코사인을 살려주면 얘랑 얘랑 결합을 해서 얘랑 얘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이라는 식이 나오고 얘가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이렇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코사인을 바로 그냥 1로 처리를 했을 때 그런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또 상수랑 결합을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언제든지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있는데 지워버렸기 때문에 다 몰살돼 버리는 거죠. 그런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을 바로 1로 사용했을 때가 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행동 강령으로 갈 것인가? 우리의 행동 강령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리의 행동 강령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대처법을 가지고 이 상황을 벗어날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일단 마이너스가 나오면 일단은 좀 조심해 줘야 될 게 일단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를요.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를 일단 함부로 세타로 보내지 마세요. 일단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세타로 보내지 마라. 그리고 코사인 세타도 특히 이게 중요하죠. 얘를 함부로 1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사인이나 탄젠트를 함부로 세타로 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어긋나는 경우는 찾기 잘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대처법이에요. 세타로 보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끔씩 생기니까 일단 보내지 말고 마지막에 근사를 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을 절대로 함부로 그냥 일로 확 보내면 안 돼요. 절대로 함부로 확 보내면 안 됩니다. 보내면 안 되고 일단 남겨둬야 돼요. 남겨둬야 되고 나중에 이게 언제든지 어떤 상수랑 결합해서 차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모양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양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최저차항이 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최저차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차수를 올리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최저차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차수를 올려야 한다. 차수를 업해야 된다는, 차수를 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왜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세타 세제곱분의 탄젠트 빼기 사인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최저차가 세타고 세타니까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분모가 3차니까 분자도 뭐가 돼야 돼요? 3차가 돼야 돼요. 그럼 얘를 세타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3차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3차로 만드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보고 차수를 올려달라 이 뜻입니다. 차수를 올려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차수를 올릴 수 있느냐? 일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양을 바꾸자예요. 모양을 바꾸자요. 모양을 바꾸는 방법 중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은 탄젠트 세타가 있으면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주세요. 탄젠트가 보이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악의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백악의 공식 제가 뭐 해드렸냐면 첫 번째, 사인 2세타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는 뭐죠?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의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왜 기억나세요? 이걸 내가 만약에 1 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얘를 내가 1 사인 제곱 바꿔치기 하면 얘가 뭐가 돼요? 1 2 사인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얘를 바꿔치면 얘를 만약에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쳐주면은 풀 됐으니까 얘가 2 코사인 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탄젠트 2세타라고 하는 건 1마 탄풀탄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배합 공식 밑에 쓰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저는 이걸 더 강조했어요 여러분한테.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인 세타가 2배의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다. 이것도 제가 엄청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빌드업 하던 시절에 제가 해드렸어요. 배합 공식.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여러분 95페이지 있을 거예요. 네, 빌드업 95페이지 보면 정리 다 돼 있고 증명도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코사인 2세타.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뭐도 중요하냐면 그냥 코사인 세타가 돼 있는 얘를 코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에서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있던 이 배합 공식이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이걸 더 자주 사용하게 돼요. 아무래도 네, 좀 더 자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 이 부분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부분도 자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배합 공식이 참 이 막힌 열을 뚫어주는데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상당한 역할을 해요. 자, 이제 결국 절로 가야겠다. 공간이 없다. 요 밑에 쓰고 싶은데 저쪽으로 갈게요. 안 되겠다. 자, 여기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흰색으로 쓸게요. 흰색 쓸게요. 우리가 빌드업 때 배우긴 배웠지만 교육과정 내용은 아니니까. 네. 반각 공식 기억나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 그 증명을 해드리던 시절에 반각 공식은 어차피 코사인의 배각 공식에서 넘어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앞서 했던 그 코사인 배각에서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냥 어쨌든 사용을 할 때가 가끔 있으니까 그냥 저것만 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요게 뭐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런 거. 그리고 네.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제가 다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네네. 그리고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는 요거 분의 요거니까 요거 분의 요거죠. 네. 여러분이 그 모양을 바꿔칠 때 반각을 써야지만이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게 나오면 그냥 바로 한 방에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 주로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꼭 사용해야 되는 타이밍은 잘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그냥 이렇게 바꿔 쳐야지만이 풀리는 문제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를 지금 바로 1로 못 보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웬만해서는 우리가 앞서 했던 그걸로 다 처리가 돼요. 네, 코사인 세타가 뭐 코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이렇게 처리가 보통은 다 되는 거지. 그 배합 공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반각 공식이 꼭 필요해야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제가 한번 빌드업 됐던 거 복습 삼아서만 한번 적어봤던 거고요. 한번 2분의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제가 할 때 뭐라 그랬죠? 반각 공식의 수학적 의의는 차수를 내렸다 올렸다 할 때 쓰는 거다. 차수를 내렸다 올렸다 할 때 쓰는 거다. 그게 반각 공식의 의의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게 중요하죠. 결국 차수를 올리는 거는 차수를 올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수를 우리가 올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이 모양 맞추는 거예요. A 코사인 세타. 요 모양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A로 빠지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얘가 뭐가 돼버려요? 여기서 2차로 점프 뛰는 거죠. 기존의 상수였던 이 친구가 차수를 2차를 점프 뛰는,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어떻게든 그 코사인 세타 앞에 있는 그 음수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음수 있는 이 부분 앞에 숫자 1을 찾으세요. 숫자 1을. 어떻게든 이 숫자 1을 찾아요. 숫자 1을. 얘를 만들어서 차수를 올리는 겁니다. 아셨죠? 차수를 올리는 거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가 뭐 모양을 바꾸잖아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배합 공식을 써라. 이런 것들이 사용은 되는 거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네, 1- 코사인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로피탈 정리 가능한지 체크. 네, 로피탈 정리 가능한지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따 봐드릴게요. 자, 다시 일로 오시죠. 자, 이건 일단 냅두고요. 자, 아까 전에 썼던 거 밑에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쓰셔도 되고 지금 부분은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얘 볼게요. 얘를 볼게요.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필기에 적혀 있어요. 굳이 안 써도 돼요. 그 예전에 그 선형적 근사 할 때 다 썼어요. 보세요. 그냥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선형적 근사에 의해서 탄젠트 빼기 사인은 그냥 2분의 1 세타 세제곱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툭툭 날라와서 답이 그냥 2분의 1인 거야. 근데 이렇게 최저차가 날아갈 때 어떻게 차수를 올리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었죠?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요. 그리고 사인 세타예요. 그리고 통분을 하고 밑으로 내려와요. 통분을 하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세제곱에 코사인 될 거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사인 세타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사인 코사인인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차수가 점프 뛰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세타 제곱이 되고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세타가 되니까 3차로 점프가 뛰면서 어차피 얘는 1이잖아요. 그렇게 답이 됐던 거죠. 핵심은 뭐였어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세제곱분의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것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일명 선형적 근사에서 제가 지금 선형인지 성형인지 지금 발음이 지금 성형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선형적 근사에서 얘를 이미 6분의 1 세타 세제곱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매크로닌 급수 전개 말고 보이려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막 97년생들까지는 지금 여러분이랑 꽤 차이 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계실 때는 소위 말하는 삼배각 공식이라는 걸 배웠던 적이 있어요. 삼배각 공식. 그러니까 그거를 쓰면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일반 증명으로 가면은 예전에 왜 우리 그것처럼 세타분의 사인 세타 1인 거 증명하는 것처럼 여기는 요 부채꼴의 넓이가 요 삼각형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다 해가지고 왜 막 샌드위치 정리 쓰잖아요. 또 그것도 써야 돼. 되게 길어져요. 얘는 진짜 길어요. 이게 정답이 6분의 1로 간다라는 이거를 보이려면은
이걸로 만약에 그림 그려서 하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빡세요. 진짜 빡세요. 이 칠판 한 판 다 쓸걸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여러분의 교육과정으로, 현재 교육과정이 이제 어쨌든 2015 교육과정이잖아요. 2002년생부터 쭉 온 거니까 조만간 또 바뀐다고는 하지만 무튼 간에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얘를 교육과정 내에 있는 교과서의 진행 방식으로 얘가 6분의 1인 걸 밝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심심하시면 해보세요. 얘를 아무리 있잖아요.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의 코사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요? 보세요. 우린 이 답이 지금 6분의 1인 거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할 때 만약에 혹시나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타 그대로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하잖아요.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했잖아요. 잘 들어봐 얘들아. 이렇게 해놓고 소설을 쓰는 애들이 있어. 소설 쓰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소설 쓰냐면은 봐봐. 되게 그럴듯하거든. 세타지? 갑자기 뭐 하냐면 얘 세타네. 그냥 세타야. 맞잖아. 그 뭐 하냐면 세타 곱하기 코사인이다. 그러면 얘가 세타로 묶어지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다. 그럼 얘 2차, 3차 됐다.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약분 처리한 다음에 얘가 뭐죠? 2분의 1 세타의 제곱 이래 되죠. 그리고 얘가 8분의 1 세타 세제곱이니까 약분 처리해서 답이 8분의 1 쓰는 사람이 있어요. 8분의 1 답이 아니잖아. 우린 이미 답이 알고 있잖아. 6분의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렇게 소설 쓰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걸 그냥 세타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구조에서 얘를 함부로 일단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묶어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구조에서는 함부로 얘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진짜 심심할 때 해보세요. 그냥 얘를 어떤 방법으로 바꾸든 간에 현재 2002년생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 세대에서 이게 지금 6분의 1인 걸 밝힐 방법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때는 매크로니 급수 전개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기를 받으면 뭐도 가능하다? 로피탈 정리 가능하다고요. 미분을 하면 이제 이게 헤쳐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뭐죠? 2분의 1 세타의 제곱.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서 답이 6분의 1 되는 거 맞죠? 제가 앞서 적어드린 것 중에 로피탈 가능 여부 체크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0분의 0 극한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막힌 열을 뚫어주는 것 중에 하나의 무기잖아요. 로피탈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쓸 수 있으면 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직 우리가 이거 수업을 마무리하진 않았는데 이제 요거를 마무리해 볼게요. 일로 오시죠. 여러분께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거 계산하는 거였어요. 아까 요 문제 다시 일로 오세요. 네. 아까 전에 요 문제 있죠? F 세타 빼기 G 세타 여기서 세제곱 돼 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답을 구해봅니다. 자, 여러분께 충분히 시간을 드려볼게요. 모양 바꿔가지고 차수를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3차니까 어떻게든 얘를 2차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얘를 2차로 만드시면 돼요. 얘를 2차로 만들어서 3차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어떻게 잘 되던가요? 이게 막상 또 하라 그래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모양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바꿔쳐요? 대학 공식 2분의 세타의 제곱 빼기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바꿔쳤어요. 자, 바꿔칠 때에 우리는 지금 목표가 뭐죠? 차수를 올리는 거죠. 맞아요? 차수를 올리는 건데 선택을 해야 돼요. 이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조금 무리고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쓰면은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을 쓰거나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바꿔 쳐버리면은 2 코사인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둘 중에 뭐를 쓰는 게 유리할까요, 여러분? 뭐를 쓰는 게 유리해요? 자, 둘 중에 뭐를 사용할 거냐인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1-2배의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얘를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2분의 1 세타에다가 요게 지금 요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진짜 아깝게 틀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까지 와놓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코사인은 1 그리고 여기 1 빼기 1은 또 0 남는 건 풀 돼서 2배의 자 요거의 제곱이니까 2분의 세타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버리면은 (4분의 1의) 세타 세제곱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1로 확 보내버리면은 얘랑 지워지고 남는 게 이렇게 풀 남는데 얘를 계산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그냥 4분의 1의 세타 세제곱이 나와요. 그럼 답은 그냥 4분의 1이죠. 4분의 1인데 앞에 80 곱하라 그랬잖아요. 80. 그럼 뭔가 20이 나오면서 뭔가 주관식 답인데 주관식 답 20이면 이쁘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 이러고 틀리면 진짜 아깝잖아. 이러고 틀리면 진짜 아까운 거예요. 여기까지 와놓고 이러고 틀리면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들은 이게 앞에 왜 80인지 알겠죠. 뭔가 이런 답도 써서 틀릴 사람 틀려라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절로 가시죠. 어떻게든 1 코사인 1 코사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요. 이쪽으로. 그럼 어디가 눈에 보여야 돼요? 여기가 눈에 보여야 돼. 여기가 눈에 보여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빼내면 되죠. 마이너스로 빼내면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되고요.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풀이던 건 다시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완성돼요? 얘는 드디어 2분의 1의 2분의 세타의 제곱으로 완성이 되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세타의 제곱으로 완성이 돼요.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답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있고요. 4분의 세타의 제곱, 4분의 세타의 제곱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지금 곱하기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에 2분의 세타의 제곱이니까 4분의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게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가 되었고요. 16분의 3에 16분의 3의 세타의 세제곱이 되십니다. 이게 진짜 우리 정답이죠. 얘가 16분의 3의 세타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16분의 3이 정답인데 거기에 80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80 곱하기 16분의 3 이렇게. 네, 그래서 약분하시면 3, 5, 15. 15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저럴 바엔 그냥 정석으로 풀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석을 써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요. 정석인지 근사인지까지도 여러분이 당일날 좀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뭘 좀 이제 해볼 거냐면 이제 장윤순우 28번 걔를 이제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까지만 쓰고 이제 쉬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결국은 이게 중요해요. 사고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극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극한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건 최저차항 계수 비교를 얘기하고요. 네, 최저차항 계수 비교를 이야기하고요. 근사가 안 먹히는 경우, 즉 이렇게 마이너스 구조로 나오는 이 경우에 왜 얘가 지금 근사가 위험한지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최저차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차수를 올릴 것인가? 차수를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뭘 좀 잘하셨으면 좋겠냐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정석이냐, 그 다음에 근사냐. 근사로 한다면 모양 바꾸기.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백악의 공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꿔쳐서 근사를 할 거냐, 모양을 바꿔쳐서 근사를 쓸 거냐, 차라리 그냥 정석을 쓸 거냐. 그 순간에도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걸. 생각이라고 하는 걸. 그리고 내가 근사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쵸? 내가 근사를 쓰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사를 쓸 거면 어느 타이밍에 쓸 것인가. 여기서 어느 타이밍에 쓸 것이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그랬죠. 웬만하면 사인 세타 냅두라 그랬죠. 탄젠트 세타 냅두라 그랬죠. 코사인 세타도 그냥 냅두라 그랬잖아요. 냅둔 거를 언제 내가 다시 얘를 세타로 보낼 것인지, 언제 세타로 보낼 것인지, 언제 내가 얘를 1로 보낼 건지에 대한 그 선택을 잘하라고요. 이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이. 내가 충분히 이쯤 되면 마이너스 사라졌는데 원래 마이너스 있던 거를 내가 코사인과 결합을 해가지고 차수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쵸? 내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 언제 얘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써도 되겠다라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입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근사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여러분, 절대 근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각 표시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도형의 행동 강령이 중요해요. 아무리 뭐 근사고 뭐고 간에 해도 내가 같은 각 표시를 못한다. 동그라미 X 못 쓴다. 도형의 행동 강령, 각의 이등분선 나왔는데 못 쓴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쵸? 또 뭐예요? 줌 인 앤 아웃. 제가 강조하는 거죠. 줌 인 아웃. 줌 인 앤 아웃. 이거 못하면은 뭐 근사 의미가 없어요. 근사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죠. 평가원의 도형 접근법. 평가원의 도형 접근법.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넓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넓이 해석할 때 제가 말로 할게요. 이건 뭐 더 쓸 공간도 없다. 공통 부분을 끼고 빼는 거. 그쵸? 공통 부분을 끼고 빼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평가원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통 부분을 끼고 빼라는 둥, 혹은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례관계를 쓰라는 둥, 넓이 비를 찾아서 하라는 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그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 뭐 중점이라고 쳐요. 이렇게 있어요. 나보고 이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이 넓이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차라리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죠. 왜냐면 밑변은 고정이고 높이만 2배 차이 나잖아. 그런 식의 방법을 쓰든지, 혹은 닮았다 그러면은 1대2니까 넓이비는 1대4라는 그런 걸 쓰든지. 그러니까 꼭 여러분에게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안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구하라고 하는 그 평가원의 도형 접근법,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안 되면요, 근사 백날 배워도 소용없어요. 내가 각 표시를 못해. 중요한 각인데 표시를 못해. 써야 할 타이밍에 써야 될 것들을 못 써. 할선 정리 뭐 못 써. 외심, 내심, 무게중심 나왔는데 못 써. 각의 이등 분선 못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보고 작게 보는 줌 인 앤 아웃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근사에 맞들이지 마시고 기본적인 개념, 도형의 행동 강령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만 되고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유연한 사고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 근사는 엄청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선택 과목 문제를 풀 때 이런 근사가 뭐 3분 안에만 끝나주면 28번, 29번 같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3분 안으로만 끝나주면 여러분의 등급은 한 차원 다른 등급으로 갈 거예요. 맞잖아요. 29번으로 나왔는데 이걸 10분 동안 풀고 해서 못 푸는 것보다 3분의 1 일단 풀고 맞고 그 남는 7분 동안 다른 문제 푼다 생각해봐요.
이 등급이 어마어마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공식 홈페이지만 올리던 근사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도 첫 번째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은 그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선형적 근사 매크로니 급수 쓰는 거, 그게 이제 엊그저께 유튜브로 올라갔어요. 한 2주 정도의 격차를 두고 지금 올라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뭐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뭐 제가 큰 걱정은 없는데, 항상 이제 그들이 문제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혹해가지고 이제 따라 쓰다가 하필 수능 날 망하는 사람들. 제가 그게 두려워서 늘 유튜브에 안 올렸던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한 3명만 3%잖아. 3% 뭐 그 3%에 연연하세요 그러는데, 그 3명이 실패를 했잖아요. 솔직히 97명은 나 때문에 예를 들어 잘 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댓글로 감사하다고 쓰는 사람 몇 없어요. 97명 중에 몇 없어요. 몇 없다고요. 작년에 제가 수능 앞두고 탑시크릿 때 21번 예언했던 거, 그게 수능에 나왔거든요. 그때 그 지금 비공개 처리돼 있는 영상이지만 그 뷰가 2000뷰 넘었어요. 근데 진짜 와서 진짜 나중에 제 영상, 다른 영상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20을 맞췄어요 라고 댓글 다시는 분 딱 3명 봤어요. 3명. 그러니까 97명이 잘 봐도 거기서 댓글로 저를 커버 쳐주는 사람은 몇 없어요. 근데 나 때문에, 뭐 나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본인이 잘못 써서 그 틀린 그 3명 있죠? 그 3명은 나한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내 영상 어디든 와서 댓글 테러를 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안 했던 거거든요. 무튼 간에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매주 제가 근사 강의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걱정입니다. 아무튼 간에 어쨌든 결론은 뭐다? 잘 쓰면 된다. 네, 잘 쓰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일화를 말씀드리면, 좀 근무를 짧게 하는 학원 있죠. 그러니까 그 내가 애들을 책임지고 1년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짧게 이렇게 몇 달씩 이렇게 수업하는 그런 재수종합반이라 이런 데는 이 반에 3개월 가르쳤다가 또 위에서 원장님이 반 바꿔서 너 이번엔 여기 가서 수업하라 그러면 또 반이 바뀌는 그런 학원들 있죠. 그런 학원에서 수업할 때 이제 근사 아예 손도 안 댔어요. 그런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그냥 애들한테 근사 쓰지 말라고 했어요. 쓰지 말라고 그랬고 정석으로 풀어라. 왜냐면 제가 걔네들을 케어할 자신이 없었어요. 여기 몇 달 가르치고 또 반 옮기면 또 여기 가서 또 몇 달 가르치고, 이런 나한테 힘이 없는 그런 학원, 나에게 반 애들 선택권이 없는 학원, 그냥 원장님이 여기 가서 수업해 그럼 여기서 수업하는 그런 학원에서는 아예 이런 거 강의도 안 했고요. 그때 예전에 기억나요. 예전에 모 학원에 제가 이제 수업하고 나면 이제 제가 다른 반으로 가서 수업할 동안 요 수업 끝난 애들을 이제 막 문제 풀어주러 봐주는 조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애들한테 막 근사를 알려줬나 봐. 이렇게 살살살살 알려줬나 봐. 애들이 되게 신기해하잖아. 그래서 자꾸 애들이 막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내가 근데 그걸 또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애들 앉혀놓고 시리즈별로 또 가르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예, 왜냐면 그 학원은 내 마음대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 딱 정해져 와요. 그래서 딱 그대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조교쌤한테 부탁을 했어요. 웬만하면 애들한테 근사 쓰라는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던 일화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아마 그때 그 되게 젊으신 똑똑하신 분인데 속으로 생각했을걸요. 왜 저 쌤은 근사 안 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은. 근데 뭐 거기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세월이 다 지났으니까. 네. 그럼 아무튼 잘 쓰세요 하셨죠? 네.